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월에 있었던 연휴 중에 제가 샀던 그리고 읽었던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급히 서점에 달려가서 산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미스테리아 49호입니다. 미스테리아는 미스테리, 추리소설 관련된 기사나 그리고 실제 소설도 실려있는 그런 잡지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정기 구독은 하지 않지만 미스테리아에서 제가 좀 관심 있는 특집이 나오면은 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작년 11월인가에 미스테리아에서 기차 특집으로 일본 각 지역의 기차와 얽힌 미스테리 소설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홋카이도 기차 여행을 앞두는 시기이기도 했고 워낙 기차 여행을 좋아해서 그것도 샀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에드가 람포 데뷔 100주년이라고 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의 발견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개인적으로는 에드가 람포라서 달려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에드가 람포 소설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에도 이렇게 여기 겉에 노란색, 마젠타색 등등 여러 가지 원색으로 디자인이 되게 특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도 막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런 디자인도 너무 좋고 안에 있는 사표 같은 것도 옛날 그런 딱지본 책들 그런 거에 실렸을 법한 사파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재미있게 지금 읽고 있는 중이고요. 에드가 람포의 이 에록으로 너무 좋습니다. 괴인 20년상도 읽어야 되는데 에드가 람포 번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물론 도서 출판 B 같은 데에서 아케치코고로 탐정이 나오는 부분을 번역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괴인 20년상도 찾아서 빨리 읽어야 되는데 아케치코고로 7권도 지금 사가지고 읽지 않은 채 이삿짐 박스 안에 처박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장서의 괴로움이라는 책을 중고 서점에서 샀습니다. 중고 서점 종종 가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소장까지는 아닌 책을 팔고 또 거기서 마음에 드는 책 사서 나오는데요. 제가 10월 중순쯤에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6개월, 한 반년 정도 살았는데 어느새 책짐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택배로 보낼 거라서 20kg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책으로 20kg는 정말 금방인 거 아시나요? 책짐 싸면서 그 반년 동안 쌓아온 내 업보라고 생각하니 막 스스로를 탓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그동안 책을 많이 샀냐. 그래서 요즘에 이런 책들이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거 나온 지는 꽤 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중고 서점에 있어서 저의 시의성에 맞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샀고요. 역시 이 책에도 장서를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부동산이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자취는 장서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자취하는데 자취는 전혀 장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은 거기서 새로운 책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장서량은 500권. 사실 저는 이번에 책짐이 500권도 안 되는데 정말 무겁더라고요. 정말 책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왜 책은 사도 살 책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장서와 관련된 책을 제가 도서관에서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 다치바나 다카시의 서재입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이 책을 봤을 때는 일본어 원서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도서관 책은 보통 이렇게 표지가 없잖아요. 이렇게 책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전 다 책장에 책만 보이게 하는 이런 표지인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샀는데 안에도 실제로 그 타치바나 타카시의 책장에 나와 있는 책들을 이렇게 담은 사진들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펼쳐지는 식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엄청난데 이분이 일본의 저널리스트? 지식인으로 유명하신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서재가 어느 정도냐면은 네코 빌딩이라는 빌딩 건물이 하나가 통째가 다 서재라고 합니다. 근데 무려 그 건물의 막 옥상이나 배관이 지나가는 그런 장소에도 책들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어떤 걸 알게 되었냐면 이렇게 책장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이 책장을 사진을 찍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해요. 이 책장에 책들의 제목이 어느 층에서도 다 보이게 하려면은 카메라로 찍을 때 보통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점이 있는 곳에 책 제목은 잘 보이는데 초점이 없는 곳에 책 제목은 다 흐리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책 칸마다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합성을 한다고 해요. 저는 이번에 그걸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책장 사진을 찍은 거 전체를 보면은 합성을 한 자국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새로 알았고 되게 재밌던 거는 여기 이렇게 에어컨이 있잖아요. 에어컨 자리만 남겨놓고 책장을 이렇게 맞춰서 한 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 저 같은 책 몇 박스 사가지고 너무 이사하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할 게 아니죠. 저 정도는. 이렇게 한 빌딩 통째로 서재인 사람들도 있는데 또 재밌어요. 이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책 사진만 보는 것도 재밌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번역 안에 있는 내용 있는 것도 재밌어서 집에 돌아와서 검색해보니까 한국어 번역판이 있길래 이것도 사서 중고로 샀습니다. 근데 이 타치부나 타카시라는 사람이 저널리스트이기도 하지만 그 귀를 기울이면 이 지브리의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영화 귀를 기울이면 보시면은 시즈쿠의 아버지가 도서관에서 일하시잖아요. 시즈쿠네 집 거실에도 막 책이 쌓여있는 게 엄청 인상적인데 시즈쿠 아버지 목소리를 타치바나 타카시가 했다고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브리와의 연관성 이런 게 나와 있는 챕터가 있어서 읽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오랜만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만화 잡지 라라를 샀습니다. 이거 한 6,000원 정도? 한국 인터넷 서점에서도 6,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데 이번에 산 이유가 있어요. 이 라라의 나츠메 우인장이 연재가 되었는데 이게 20주년 기념 드라마 CD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 가격은 똑같은데 드라마 CD만 들어있다고 해서 이거는 꼭 사야 돼 그러고 샀는데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표지 넘기자마자 이렇게 드라마 CD가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읽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넘기자마자 이렇게 나츠메 오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시리즈인데요. 바로 요네자와 호노부의 소시민 시리즈입니다. 5권이 지금 출간이 됐는데요. 봄철 한정 딸기 타르트 사건, 여름철 한정 트로피컬 파르페 사건, 그 다음에 가을철 한정 구리 킨톤 사건, 그리고 파리 마카롱 수수께끼 이렇게 5권이 나왔어요. 봄, 여름, 가을 편이 있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파리 마카롱 수수께끼 편이 있는데 요네자와 혼노버는 빙과로 유명한 작가이죠. 그래서 빙과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는데 저도 애니메이션 찔끔찔끔 보다가 이번에 발을 다치면서 걷기가 힘들어서 한 거의 열흘 동안 지금 거의 병원이랑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 반경이 최소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빙과 애니메이션 안 본 거를 다 보고 마지막 화가 너무 재밌어서 그 마지막 화랑 이어지는 내용을 다룬 빙과 시리즈 책을 전자책으로 결제를 해서 봤어요.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희나가 애니메이션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거리 추정, 이제 와서 날개라 해도 이것도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책과 열쇠의 계절 이것도 요네자 호노부가 쓴 추리 소설이고 추상 5단장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읽었는데 그 다음에 소시민 시리즈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읽으려고 했는데 얘는 보시다시피 책이 진짜 너무 예뻐서 꼭 종이책으로 소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해서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일단 빙과처럼 이 소시민 시리즈도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이고요. 왜 소시민 시리즈냐면은 이 고등학생 2명이 주인공인데 둘 다 중학생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한 명은 마치 자기가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의 막 논리로만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고, 한 명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또 비슷한 일을 겪었나 봐요.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중학생 때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소시민으로 살자, 우리 성질 좀 죽이고 소시민으로 살자 이런 결심을 했는데, 결국에 성격은 다른 사람 못 준다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주변에 사건들에 휘말려서 소시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이루지 못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인데요. 재밌어요. 그 두 사람이 남학생이랑 여학생인데, 남학생은 마치 여우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여학생이 복수심에 눈이 머는 늑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재밌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디저트가 주요 소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학생, 오사나이라는 여학생이 디저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남학생을 데리고 디저트 가게에 가면서 나오는 일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워낙 책이 예뻐서 이번에 진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 거의 요네자 호노부 책은 술술 읽혀서 하루에 한두 권씩 쭉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휴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파리 마카는 수수께끼를 마지막으로 요네자 호노부 책을 산 거를 다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참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겨울철 사건 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사서 읽은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최근에 발이 다친 이슈로 인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원치 않았지만 집에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책에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낸 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최근에 읽고 산 책을 소개해드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다른 영상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